3월 28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을 유보한 5일 시한이 만료됩니다. 이틀 남았어요. 그런데 시한이 다가오는 이 순간, 이란은 미국의 15개 항목 휴전안을 거부했고요. 미국 수입 물가는 예상의 2배를 찍었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 적금, 달러, 가스비, 전부 이 세 뉴스에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부터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디데이 이틀이죠? 시한 만료 전에 시장은 어느 쪽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이란 휴전안 거부와 유가 이야기부터 수입 물가 충격,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 전환, 해운비 폭등,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기름값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 인상이 성장주 부담으로 번지는 이 고리를 3월 내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고리가 정확히 작동했는데요. 어제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 항목짜리 휴전안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핵시설 해체,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호르무즈 해협 전면 재개방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겠죠.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네? 브렌트유가 2% 넘게 빠져서 10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란이 이걸 극대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했어요. 그리고 역으로 5개 항목을 내밀었는데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전쟁 배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패배를 합의라 부르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인데요. 이걸 이란이 우리 관할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협상의 문턱을 한참 높인 겁니다. 브렌트유는 전쟁 이후 한때 110달러를 넘기기도 했지만 오늘자로 98.12,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 수출은 시설 타격으로 약 17% 줄었습니다. 이건 선물 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배가 다니지 못하고 시설이 망가지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5일 유예 기간에도 미사일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대안까지 막혀버렸다 해서 이제는 생산 시설 자체가 타격을 받고 휴전안까지 거부된 단계까지 온 겁니다.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의도가 아니라 언제 배가 다시 다니느냐인데요. 의도만 있고 일정이 없으면 유가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전쟁 이전부터 물가가 이미 뜨거웠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2월 수입 물가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1.3% 올랐어요. 시장 예상이 0.6%였으니 2배를 넘긴 건데요. 2022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이에요. 수입 물가도 1.5% 뛰었습니다. 1월에는 0.6%였으니 한 달 만에 2배 넘게 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2월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의 물가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반영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정도였어요. 비연료 수입 상품, 그러니까 기름값을 빼고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관세와 공급망 병목이 이미 비용을 쌓고 있던 거죠. 쉽게 비유를 하면요. 이미 열이 나고 있는 환자한테 열 올리는 약을 한 번 더 먹인 격이에요. 열을 내려야 하는데 계속 올리고만 있는 꼴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뜨거우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제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죠.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전쟁이 물가를 상당 기간 목표 이상으로 밀어올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 올해 물가 전망이 2.6%인데 상황이 나빠지면 4%를 넘고 최악의 경우 6%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이 나온 건데요. 같은 날 영국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로 발표됐는데 물가가 안 내려오면서 금융시장은 영란은행의 인상을 2회에서 3회 수준으로 가격을 넣었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유럽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도 같이 압력을 받아요. 유럽에서 금리 올리는데 미국만 내린다? 쉽지 않습니다. 연준도 CME 기준 최소 1회 인상 확률이 30%를 돌파했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독일 IFO 기업 환경 지수도 88.4에서 86.4로 떨어졌어요. 성장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가도 유가도 너무 뜨겁고 금리 인상까지도 시사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사들이 비용을 숫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파그로이드는 세계 5위 해운사인데요. 이란 전쟁 때문에 주당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주당 600억에서 7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보험, 컨테이너 보관료가 다 올랐고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중동 분쟁이 확산되면서 걸프 항만에 대한 화물 예약을 중단했었죠.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가 오르잖아요. 해운비는 글로벌 택배예요. 택배비가 오르면 그 안에 든 물건 가격이 오르겠죠. 운임비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 지갑까지 도달하는 거죠. 결국 물가를 만드는 파이프라인에 전부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해운비가 오르면 올라버린 물가는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유가가 내려도 해운비는 바로 안 내리거든요. 보험 재계약에만 6개월, 항로 정상화에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비용이 쌓이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월가에서 매우 불편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디스가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48.6%로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는 30%, 월밍턴 트러스트는 45%로 상향했습니다. EY 파르테노는 전망치를 40%로 올려잡았죠. 정상 시기에 이 숫자가 약 20%인 걸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무디스의 마크 잔디는 유가가 오래 높으면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공포지수가 25에 머물러 있는데요. 침체 확률이 50% 가까운데 공포지수가 25라는 건 주식시장이 아직 침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우가 0.66% 상승, S&P 500이 0.5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휴전 기대 랠리였는데 이란 거부 소식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은 첫 2시간 만에 550만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관망했습니다. AI 쪽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암홀딩스가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 심리가 발동한 건데요. 주가는 하루 만에 16.4% 급등했고요. 인텔은 7.08%, AMD는 7.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수요는 확실하지만 금리와 유가가 높으면 지수 전체는 못 올라가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6.43%, 작년 10월 이후로 최고인데요. 모기지 신청은 10.5% 줄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도 돈의 무게가 눌러버리는 구간이에요. 이 에너지 충격이 얼마나 넓게 퍼지고 있는지 하나만 짚겠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7.75%로 동결했는데요. 2022년 외환위기를 겪고 겨우 회복 중인 나라인데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다시 치솟고 있었거든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 자국 화폐가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살짝 말씀드리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이번 주 내에 비밀리에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750억 달러 이상 조달로 역대 최대 미국 IPO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만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공식 발표가 정말 나오는지를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얼마 전 슈퍼마이크로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 칩 25억 달러 규모 밀반출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AI 칩 수출 통제가 규제에서 형사기소로 격상된 첫 대형 사례인데 후속 기소 확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챙기셔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입 물가가 예상의 2배였으니 다음 물가 지표에서도 상방 서프라이즈가 나온지를 지켜보세요. 4월 초에 나오는 3월 CPI가 전월 대비 1%에 가까워지면 연준 금리 인상 논의는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는지를 보세요. 지금 3.89%인데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이 연준이 올릴 수도 있다고 진짜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성장주와 기술주의 할인율 부담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해운사들의 추가 할증 발표를 보세요. 하파그로이드가 주당 600억에서 750억 원 추가 비용을 얘기했는데 다른 해운사들까지 따라 올리면 수입 물가가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경기 침체 확률이 50%를 넘는지를 보세요. 무디스 48.6%, 골드만이 30%인데 공포지수는 25라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더 올라가는데 공포지수가 그대로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따라잡히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암홀딩스의 강세가 하루짜리인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번지는지를 확인하세요. 칩 하나가 좋다고 시장 전체가 괜찮은 건 아닌데 반도체 지수가 같이 강하면 AI 서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안정될 때 이쪽이 먼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질문은 디데이 이틀 시합 만료 전에 시장은 어느 쪽에 베팅하고 있을까였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값 위에 관세가 얹혀 있고 관세 위에 해운비가 얹혀 있고 그 위에 금리가 얹혀 있어요. 한 층만 빠져도 아래층이 다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기대로 오를 때가 아니라 확인으로 움직여야 할 때예요. 실제로 유조선이 다시 다녀야, 그리고 실제로 물가가 꺾여야, 실제로 금리 경로가 바뀌어야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3월 28일 이후가 그 확인의 시작점이에요. 한 층씩 확인하면서 움직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